연속극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9살부터 19살까지 10년간 아무 죄도 없이 요독 수용소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체험을 했고 제가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리 잘라. 이런 일을 안 해봐서 이걸 지고 냇가에 버려야 한다 이거지? 철원아, 괜찮아? 그게 이런 일을 안 해봐서. 야, 거기! 빨리 일어나지 못하네! 이 일은 학교 뒷산을 깎아내 평지를 만들기 위해 흙을 퍼나르는 작업이었다. 흙을 퍼내 50m 아래에 있는 입석천에 버리고 냇가에서 돌을 주워와야 했다. 그 돌은 깎아낸 흙벽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쌓는 데 쓰였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흙을 퍼담아 냇가에 내다 버리는 것이었다. 생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되어 쩔쩔매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곁눈질해가며 겨우겨우 흉내내듯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할당량 30kg 정도의 흙이 담긴 짐통을 지고 냇가로 가서 흙을 버리고 오는 것이었다. 야! 일어나! 일어나지 못해! 다들 빨리빨리 하라! 열 살짜리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30kg은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한 번도 아니고 30번이나 왕복해야 했다. 그것은 엄청난 무리였다. 그러나 감히 아무도 불평을 할 수는 없었다. 곱게 자라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나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닥친 변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래도 처음 10번 정도는 그런대로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깨는 허물이 벗겨져 쓰라렸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후들후들 떨려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이 들었다. 감독과 선생들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였다. 만약 조금이라도 손을 놓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가차없이 몽둥이가 날아갔다. 새로운 다른 학급 학생 하나가 짐통 무게에 못 이겨 비틀거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야, 얼른 일어나야 돼. 담임한테 들키면 맞는단 말이야. 저 아이 입술도 깨지고 손에서 피가 나. 넘어져서 피가 나니까 담임도 봐주지 않을까? 이 새끼 어디서 농땡이질이야? 야, 이 갓날 새끼야! 안돼, 제발 그만. 나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또 피가 터지도록 맞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놈의 새끼, 새로 들어온 놈의 새끼로구나. 처음 들어온 놈은 어쩔 수 없구만. 야, 이 새끼한테는 이걸 좀 적게 담으라. 저는 짐통을 들기는커녕 일어서기도 힘들겠어.
안 나갔어. 이 새끼는 나무 옆에 잠깐 눕혀 놓았다가 회복되면 다시 일을 시켜. 그래도 다행이다. 그 애가 나무 그늘에 누워 쉬고 있자 그 옆을 지나는 아이들마다 욕질을 해댔다. 저 새끼 어디서 꾀병을 쓰고 야단이가? 야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일하지 못하겠어? 이씨, 누군 힘 안 드는 줄 알아? 저런 새끼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이 드는 거야?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그 옆을 지나치면서 그 아이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악다구니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거나 빠지게 되면 그가 할 작업량을 나머지 조원들이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제 작업량도 힘에 겨운데 남의 일을 떠맡는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몸이 약해 쓰러진 사람은 마땅히 남에게 동정을 받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용소 생활 이후 처음으로 본 충격적인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 벌써 그만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담임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하자. 다들 운동장으로 집합! 집합! 박태수 교원이다. 혁명열사 박태수. 저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분명 큰일이 있는 거인데. 무슨 일이지? 무서워. 다들 뭐하고 있는 게야? 빨리 운동장으로 집합하는 소리 못 들었어? 운동장으로 내려가면서 보니 교단 앞에 학생 6명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벌써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모두 얼굴이 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어 울고 있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자 박태수 교원은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교단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고래고래 악을 썼다. 이 새끼들은 고의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해 학교 뒷산에 가서 추자를 따먹었다. 다른 동무들은 열심히 일을 할 때 이 새끼들은 자유주의를 한 놈들이다. 오늘 내가 이놈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 아이들은 벌써 많이 맞았나 봐. 그만해도 될 텐데. 다들 두 손 곱게 펴고 높이 들어. 애들 손이 모두 새까맣게 물들어 있네. 이 먼저리도 까맣게 변했어. 아마 제 익지 않은 주자를 손으로 발겨 먹다가 그 색소 때문에 변했나 봐. 쟤들 배가 고파서 몰래 추자 따먹다가 박태수 교원한테 들킨 건가 봐. 어떡해. 두 손 든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를 굽힌다. 야야야! 완전히 구부려 이 새끼야. 자, 손바닥을 땅에 대. 그리고 오른쪽 발 들어. 체중을 두 손바닥에 실어야 한다. 만일 그 손바닥을 땅에 건성을 올려놓는 놈의 새끼는 따끔한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요령주의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럼 오른쪽 발을 내린다. 체중은 그대로 손에 싣고 이제부터는
두 손바닥을 땅에 댄 채 뒷걸음질을 한다. 손바닥에 묻은 까만 진이 지워질 때까지 하는 거야. 실시! 똑바로 못하네! 새끼를 봐라. 운동장을 반 바퀴도 돌기 전에 여섯 아이의 손바닥은 다 벗겨지고 흙에 조금씩 피가 묻어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속이 메스메스하여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여섯 아이들은 울면서 애걸하였다. 선생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야야야! 손바닥 껍질 다 벗기질 때까지 멈추지 말라. 어서! 어서! 야야야! 그 똑바로 못해? 손바닥 다시 바닥에 대라. 선생님, 너무 아픕니다. 그 손바닥 다시 대지 못하간 어서! 박태수 교원은 아이의 손바닥을 다시 땅에 대게 하고는 그의 손을 자신의 구두발로 마구 짓이겨댔다. 여학생들 속에서는 간간히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 모여 이 광경을 보던 모든 학생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겁에 질리기도 했겠지만 박 선생의 야만적이고 잔악스러운 행동에 증오심이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으리라. 마침내 여섯 아이의 손끝이 모두 터지고 피가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이제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다는 듯이 모두 울면서 손을 지켜들었다. 그러나 박태수 교원은 그 정도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모양이었다. 다들 일어서. 자, 손 내밀어.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추자진이 다 벗겨질 때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 자, 다시 시작한다. 준비! 에헤, 어서! 추자진 다 벗겨지지 않으면 누구도 집에 가지 못해. 엎드려! 빨라 못 엎드려! 여섯 아이들은 엉엉 울면서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손바닥만을 땅에 댄 채 다시 운동장을 돌았다. 그렇게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야수와 같은 기합은 끝났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용서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정말 재미없어. 모두들 봤지? 너희들도 이 새끼들처럼 당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유주를 해봐. 응? 박 선생은 학생들에게 겁을 잔뜩 주고 나서 감독을 따로 불렀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3시간 더 일을 시키고 나서 집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학교 생활 첫날이 끝났다. 미호도 학교 생활 하루 만에 완전히 겁에 질려 있다. 오빠, 내일부터 학교 안 다니면 안 되는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밥 먹어야지. 할머니,
우린 먹을 거 없다면서 그게 다 뭐유? 산나물을 좀 캐왔거든. 어서 먹자. 할머니, 다리 아파서 걸어 다니기도 불편하다면서. 할머니는 괜찮아. 뭐해? 어서 먹자. 오빠 먹자. 근데 이상해 할머니. 뭐가? 그 평양에 있을 때는 반찬이 하나도 밥 먹기 싫었더랬는데 여기서는 자꾸만 배가 고파. 바보야. 그건 학교 가서 일을 하니까 그렇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못 먹고. 바보. 내가 왜 바보야? 아이고, 네 아버지하고 삼촌 왔나 보다. 어머니, 저리 가시오. 그래. 오늘도 많이 늦었네. 아휴, 뗄나무를 해온 거야? 피곤할 텐데 그냥 오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디요. 그래. 어서 밥 먹자. 예, 어머니. 식구들은 모두 지쳐서 할머니가 지어주신 밥을 대충 먹고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손바닥이 다 벗겨질 때까지 바닥을 긁어. 웃어. 야, 강철아니, 뭐 하는 거야? 손바닥에 껍질이 남아있잖아. 피가 나고 살 속에 돌이 박혀도 계속 긁어. 꿈이네. 다행이다. 꿈이라도 그런 악몽은 두 번 다시 꾸고 싶지 않아. 철원아, 미호야, 빨리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 다음 날도 새벽 5시 30분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나와 미호를 깨웠다. 아버지와 삼촌은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을 나갔다. 어제의 일이 악몽같이 눈에 어른거렸다. 그 지옥 같은 학교에 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도 싫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학교에서는 준비물인 양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섰다. 이 반동놈의 새끼, 강철아, 너 왜 양말 안 가지고 왔어? 준비물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 깜빡 잊었습니다. 뭐? 야, 이 새끼야! 그것도 구실이라고 말한 끼가! 그는 빽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축구공 차듯 제일 앞에 서 있는 나의 배 부근을 발길질했다. 순간 나는 숨이 콱 막히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량 선생의 군홧발이 내 명치 끝을 사정없이 가격했던 것이다. 10분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흙 퍼나르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학교 생활의 하루하루는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힘겹게 겨우겨우 지나갔다. 수용소에서의 생활 중 매일 부과되는 작업량도 힘에 겨웠지만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배고픔이었다. 시간은 어차피 흐르는 것이니까 시간 내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매를 맞으면서라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배가 고픈 것은 문제가 달랐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그것은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옥살밖에 먹을 게 없으니 어쩐데.
이거 무슨 쌀이야? 옥수수빵 가루지. 옥살은 왜 이렇게 까끌까끌한 기야? 옥살은 웬만큼 익혀도 까끌거리네. 소란아, 너 와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배가 오빠 계속 설사야? 몰라. 배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철원이 너 설마 개걸병? 뭐? 개걸병?